예? 예. 어, 여러분 그 다음 주 30일은 그 말일이라고 휴강하자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문자 갈 거예요. 예. 아쉬워요? 예. 그러게 어찌했을까 모르겠네 진짜. 예. 예. 아마도 그날 많은 분들이 안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또 원장님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저도 술도 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215쪽에 그 현금수지 흑정인데요. 중요한 데인데, 개설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중요한 단계가 투자액과 그로부터 유입되는 수익을 측정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즉 현금 수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현금 수지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전체 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게 되는 예상 보유 기간, 예컨대 한 3년 이렇게 추계한다. 그래서 이 현금 수지라는 단어가 꽤 중요한데요. 현금 수지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현금 수지다. 이걸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다라고도 합니다. 캐시플로우. 그래서 현금의 수입하고 지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는 아무래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현금의 흐름에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뭐 딱 두 개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야 버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나에게서 나가는 돈을 우리가 현금 유출이라고 합니다. 현금 유출이다. 그래서 흐를 유자에다가 날출자, 흘러나간다 그 얘기죠. 예.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현금 유입이다.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온다 그 얘기죠. 예. 그럴 때 요걸 이제 우리가 투자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투자라는 게 뭔가 사야 되고요. 일정 기간 운영을 하죠. 아까 대략 한 운영 기간 한 3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러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 처분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보시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할 때 얼마 들었냐, 한 1억 들었다라고 치자. 1억.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내 돈이 나간 거니까 유출, 현금 유출이다라고 하죠. 그럴 때 임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들어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한 1,000만 원씩 들어온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거를 우리가 운영을 통해서 벌었다 그래서 이제 운영수지라고 하고요. 운영수지. 또는 이 운영이라는 게 부동산에서는 임대사업에서는 영업이죠. 그래서 영업수지 또는 영업의 현금 수지다.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래서 줄여서 영업수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운영수지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기간 말에 처분했더니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더라. 예컨대 1억짜리가 꽤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2억이 됐다. 이런 걸 기간 말 처분시, 재매도시 지분복귀액이다. 지분복귀액은요, 지분 투자자에게 다시 들어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매기간 들어오는 임대료하고 팔아먹었을 때 들어오는 돈이 바로 여기에 현금 유입이죠. 유입.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이런 걸 유입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고 뭐 벌어들인 게 1,2억이다. 이렇게 유입과 유출을 알았다면, 어쨌든 누가 큰지를 비교해서 뭐 벌어들인 게 많다. 그러면 투자하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현금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다. 특히 중요한 건 그거겠죠, 여러분. 내 돈이 나가는 거는 뭐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만일 투자한다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예상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2절에 보시니까 이제 영업수지 계산이다 그랬는데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 한 25개 이상 걸려 있어서 그냥 오늘 무조건 내어버리는 거죠. 이런 건. 영업수지 계산은 5년 기간 동안 매년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수지라는 게 뭐냐? 일단 요거는요. 순서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순서를 좀 일단 기억해 버려야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일단 가능 저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 저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줄여서 순소득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세전연금수지하고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요. 세전 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이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이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외워야죠. 그래야 이제 계산 과정이 정리가 되는데 가유 순전 후이다. 즉 가유 순 세세 그러면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아래쪽은 이제 뒤쪽을 딴 거죠. 그럴 때 요거 이제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가능조소득에서 뭐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유효조소득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뺄 게 있고 더할 게 있는데요. 뺄 게 뭐냐? 그러면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다 또는 공실 및 불량부채충당금이다 이렇게요. 더할 게 뭐냐 그러면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구한 유효조소득에서 순소득 구할 때는 이 순소득할 때 이 순은요 비용 뺀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소득이라는 이야기는 이 저소득이 다른 말로 총소득이거든요. 총.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비용 뺀 나머지다. 순수한 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용이 영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영업경비이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운영경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빼서 순소득 구했다 치자. 그럴 때 세전과 세후는 이것도 이제 오늘부터는 좀 기억을 해버리셔야 되는데 이 세전 세후는 항상 지분 투자자 몫이에요. 이 지분 몫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투자자에는 크게 두 개가 있다. 그런데 2억짜리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돈 1억을 투자했다. 1억. 그러면 1억이 모자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지분 투자자라 그러고 이 사람을 저당 투자자라 한다. 왜냐?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다 치자. 그럴 때 이 2천만 원 다 지분 투자자 혼자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먼저 은행에 돈 빌렸으니까 은행에 원금하고 이자를 먼저 내고 남는 것만 이 사람이 가져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거 임대료는 이렇게 지분 투자자하고 저당 투자자가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분 몫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당 투자자 은행 걸 먼저 줘야죠. 그래서 은행이 가져가는 게 뭐냐? 그게 원금하고 이자인데 그걸 이렇게 불러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이야기는 돈 빌렸을 때 내는 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원금하고 이자다. 이렇게 세전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후를 구하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소득세, 영업소득세만 세금만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계산해 볼 텐데요. 오늘은 지금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계산 그 자체가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용어부터 이해하셔야죠. 요거 2억짜리 원룸이라 가정할게요. 원룸. 그러니까 원룸 치고는 아주 싼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1억 1억만 하기 위해서 2억. 요거는 방이 10개짜리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방은 10실이다. 실당 임대료는 얼마냐? 300만 원이다. 그래서 방 한 개당 300 정도이다. 이와 같이 투자이로는요, 별약이 없으면 무조건 연간 단위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 보유하는 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월간 단위로 하면 36개로 쪼개야 되거든요. 36개는 번거롭기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이로는 특별히 월 단위로 계산하세요 라고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조건 연간 단위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월로 따지면 한 25만 원 내는 거니까 굉장히 뭐 방은 조그마한 방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그럴 때 가능적 소득이 뭐냐? 가능적 소득은 흔히 이제 영어로는 potential gross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gross income이라는 게 총 소득입니다. 총 전체. 우리가 월급 그로스 네트 할 때 뭐 그런 거 똑같은데 potential은 최대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벌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방 10개가 완전히 임대돼 가지고 돈 들어올 때죠. 그래서 가능적 소득은 임대 단위수 10개 곱하기 임대료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벌 수 있는 건 3천. 공실이나 불량부채라는 건 뭐냐 하면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사면 보통은 이제 한 3년 정도는 보통들 가지고 있죠. 부동산은 이 정도 돼야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3년 후에 처분한다 가정하자. 그럴 때 오늘 이거 투자할까 말까라고 이제 뭐 세종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뭐 10개가 다 임대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10개가 다 임대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공실이나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평균 공실 같은 걸 잡는데 우리는 문제수 줍니다. 공실이나 대손충당금은 5%로 하자. 그러면 3천에 5%니까 150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용어는 뭐냐? 뭐 조금 까다로운데 대손충당금이다. 이 회계 용어죠, 회계.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뭐 이런 충당금이 많아요. 대손충당금도 있고, 뭐 아니면 감가상각충당금, 뭐 퇴직급여 충당금, 뭐 등등등 몇 개 있는데, 충당금이 뭐냐 그러면은 미리 모아놓는 거다. 뭐 하려고 미리 모아놨냐? 손실을 대비하려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손 처리하려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냐? 예컨대 이 방 10개가 임대가 다 됐는데 어느 날 임차인 10명이 아무도 임대료를 안 내요. 왜 안 내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렇다고 돈 없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빨리 내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문제는 청소 아줌마나 엘리베이터 기사나 이런 사람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안 낼지도 모르니까 일부러 모아놔야 돼요. 모아놨다가 돈 안 들어올 때는 이제 그걸로 전기세도 내고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또 이제 적립하면 되죠. 그다음 기타 소득은 임대 공간 이외의 것들입니다. 뭐 예컨대 여기 주차장에서 돈 받았다, 아니면 자판기 같은 것, 아니면 옥상에 뭐 광고탑 같은 거 설치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동전 세탁기가 안에 있다. 이거는 뭐 임대료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기타 소득이라 하는데 대략 싹 더했더니 150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요거 빼고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딱 3천이 또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효적 소득, effective gross income인데, 요거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영업 경비는 예컨대 이거 운영할 때 들어가는 각종 유지비나 관리비인데, 이것도 문제에서 보통 줘요. 영업 경비는 유효적 소득의 20%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600 빼란 이야기죠. 그래서 빼버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2,400이죠. 그럴 때 이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우리가 돈 빌렸을 때 내는 원금과 이자라 그랬는데 일단 대략 한 연간 70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뭐 한 월 뭐 50 몇만 원 되겠네요. 60 조금 안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세전연금씨가 얼마냐? 1,700이 될 거고, 소득세는 문제에서는 뭐 주죠 이런 건.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주면 떼버리면 1,60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소득은요 항상 세후연금수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정확한 지분투자자 나의 소득이거든요. 예컨대 세자는 뭐 세금 고려 안 한 거고 순소득은 은행 줄 것도 안 줬고 뭐 복잡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바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는 주로 뭘로 따지냐 그러면 무조건 거의 세후예요. 세후. 그래서 어쨌든 세후까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일단 이 영업수지는 이거는 일단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대한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오늘 기억해야 된다니 그런 이야기죠. 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바로 1번에 가능조 소득이 있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이 공실이 전혀 없이 100% 임대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걸 가능조 소득이다. 자, 가로 2번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다 그랬는데 비록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느 정도의 공실을 고려한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은 임대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분을 말한다. 그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가로 3번에 기타 수입인데 기타 수입은 임대료 외의 수입으로 주차료, 뭐 자판기 등등등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유효조 소득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가능조 소득에서 뺄 것 빼고 다 할 것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영업경비인데 대상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등등등등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업경비라 한다. 그럴 때 이제 영업경비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시험에서는 의미가 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저 가, 유, 순, 전, 후가 외워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자고요. 뭐 생짜로 외우려고 그러면 이건 못 외워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순영소득은 뭐 영업경비 뺀 거다 그 이야기고,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대부 빌린 돈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합한 것을 말하고, 그렇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불러요. 저당 돈 빌리고 나서 지불하는 돈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쪽에 가셔서 뭐 세금은 천천히 하시고 지분복귀 예산이다 그랬는데 가로 1번 보니까 지분복귀액이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하여 지분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지분투자자에게 복귀한다, 되돌아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로 3번에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랬는데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요거는 영업수지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지분복귀액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요 정도면 되죠. 뭐 순 빼기 미자 뭐 이렇게 뭔 말이냐? 이 순소득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의 것이 순매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순매도액이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순 그러면 순은 비용 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뺀 거냐? 매도와 관련되는 거는요. 일단 팔아먹었을 때 가격, 매도 가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도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걸 매도 경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중개 수수료 같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가 이게 얼마냐? 저거 2억짜리가 3년 지났더니 오 많이 올랐다. 3억 한 1,000만 원이라 치자. 3억 1,000만 원. 매도 경비가 중개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냐? 1,0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순수한 매도액이 얼마냐? 내 손에 떨어진 돈은 일단 3억이다. 뭐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뺄 게 미자인데, 그 미자가 뭐냐? 일단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이걸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뺀 게
세전 지분 복귀액이죠. 여기서 자본이득세라는 걸 빼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빼버린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어차피 순이라는 말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순 미자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세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고 간단하게 가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순매도액까지는 구했다, 비용 빼가지고. 그럴 때 이제 미상환 저당장금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까 이 건물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죠, 1억. 그럴 때 이 1억은 어떻게 빌린 거냐, 아까는 이제 아무 이야기를 안 드렸죠, 조건에 대해서. 그럴 때 이자가 뭐 5.1%고 기간이 얼마냐, 20년 기간으로 빌렸다 치자. 그러니까 저당 대출은 뭐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다 치자. 그럴 때 이게 좀 애매하니까 그냥 4% 이렇게 써놓죠.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될 것이다. 아까 그게 얼마라 그랬느냐? 7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700. 그래서 이렇게 이제 700씩 냈는데, 문제는 20년을 내면은 다 갚을 텐데 20년이 아니고 3년 만에 우리가 지금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갚은 건 아니고 갚다가 만 거예요. 갚다가 말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이때쯤 우리가 집을 처분할 때는 아직 못 갚은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갚은 돈을 뭐라 그러느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그래요. 뭔 말이냐, 안일 미자니까 아직 갚지 못한 빌린 돈 중에 남은 것,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 700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원금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3번 갚은 원금 전부 다 합해봤더니 얼마냐? 500이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1억 빌려가지고 이제 500은 갚아 나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못 갚은 돈은 얼마가 되겠냐? 미상환 9,5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9,500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팔 때 줘야죠. 만일 이걸 안 갚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은 돈을 안 받았으니까 저당권 말소를 안 해줄 거고, 말소를 안 해주니까 매수인한테 등기가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면 매수인은 당연히 잔금 지불을 안 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실제로 집을 팔아보면 잔금 지급하는 날 이해당사자들이 다 모이죠. 은행도 모이고 뭐 매수인도 매도인도 모이고 법무사도 없고 중개사도 옆에 있고 뭐 난리예요. 빠글빠글해요. 그냥 사무실이 잔금 치를 때네. 그래가지고 뭐 자 돈 줄게 얼마죠? 3억. 자, 은행 가져갈 게 얼마죠? 9,500. 뭐 이게 정리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이제 법무사한테 서류 다 넘겨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뭐 저당권도 말소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도 넘겨주고 그러죠. 그러고 이제 자기 법무사 수수료까지 다 챙겨가지고 알아서 이제 계산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2억 500이고, 여기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가 500이라 치자.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우리가 2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 기간에 영업의 현금수지하고 이제 지분복귀액을 계산하는 걸 보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일단 지분복귀액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는 뭐 크게 뭐 우리가 확인할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가로수 한 번에 순매도액 정도만 볼까요? 순매도액은 매도가액에서 매도 경비를 공제한 걸 말한다. 그러니까 순 그러면 무조건 비용 뺀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 1억을 투자했다. 1억. 그럴 때 해마다 얼마씩 임대료가 들어왔느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걸로는 세후연금수가 1,600이었죠. 1,600.
그 다음에 기간 말에 2억이 세후 지급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야기죠.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냐? 야, 근데 내가 투자한 돈, 비용은 1억이고, 내가 벌어들인 건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를 더하면 4,800만 원, 638이니까요. 요거까지 하면은 2억 4,800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2억 4,800 벌 것 같고, 1억 투자할 것 같으니까, 1억 4,800이 남네? 투자해버릴까?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냐, 그 이야기인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좀 공부하셨는데요. 예컨대, 오늘 현재 1,000만 원하고 1년 후에 1,000만 원은 전혀 달랐죠. 1,000만 원이 1년 후에는 10% 이자가 붙으면 1,100이 됐고, 1년 더 지나면 1,210만 원이 됐고, 1년 더 지나버리면 1,331이 됐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사실 1년 후에는 1,100만 원이래 봐야 오늘은 1,000밖에 안 되는 거고, 2년 후에는 1,210이 오늘은 1,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600은 현재 가치로 하면 1,600보다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투자하는 돈이 현재 가치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들도 그냥 비교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해서 비교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과 지출이 얼마냐라는 걸 일단 따져봤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 하면요. 224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24쪽 가니까 투자분석 기법인데 개설 보시면 투자자가 현금 수익을 측정하였다면 투자된 금액과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비교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투자된 금액은 1억, 미래 현금 수지는 뭐 1,600 이런 것들. 그런데 미래 유입되는 현금 흐름이 여러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즉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야기죠. 단순히 그 금액을 합산해서 투자액과 비교하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나올 1,600을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냐 이렇게 할인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계략적 비교를 위해서 화폐가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 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림셈법이다 또는 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2절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이게. 할인 그래서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라고 하는 건데요. 즉 캐시플로우 현금 수지, 디스카운티드가 이제 할인했다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요거 딱 뭐 영어로 써놓은 거죠 이거. 그런데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익성 지수 순 뭐 이름 다 쓸까요? 그냥 뭐 별로 뭐 그렇게 우리가 급할 것도 없는데 순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 세 가지가 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계산도 좀 해보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용어, 개념을 좀 잡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알고 뭐 시간이 되면 서서히 계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차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일부죠. 그래서 결국 요거 두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요거 세 가지를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방금 이야기 드렸지만 이 현금 수지라는 건 뭐냐? 요거는 현금에 유입하고
유출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현금의 유입, 요거를 우리가 현금의 유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서 정말로 번 게 많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는 요거는 오늘 투자지만 요거는 미리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달라요. 마치 이제 이런 얘가 좋은 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 달러라든가 이렇게 외화의 개념을 모른다면, 그러면 상당히 화폐의 가치를 비교를 못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비교를 하겠죠. 예컨대 뭐 애들 그런 조그마한 애들한테 10,000원짜리하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뭐 가질래?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7살 먹어가지고 숫자를 이제 배운 거예요. 많이 훨씬 숫자가 크거든요. 10,000원을 탁 잡아챈다 이야기죠. 왜 그러냐? 걔는 화폐 가치를 비교를 못하니까. 원화하고 달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를 그냥 비교하는 거는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냐? 내가 현재 투자할 것 현재 가치죠, 그렇죠? 그럼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면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할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미래 가치로 만드는 건 할증,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 그랬는데 바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것들을 비교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걸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 한번 보죠. 바로 1번 의 보니까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제 어떻게 비교하느냐는 세 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가로 3번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므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투자 분석을 할 때에는 보유기간 동안 모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든 다 현재 가치로 한다 그 이야기네요. 가로 4번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다시 순 현재 가치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같은 걸로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 개념만 본다면 별건 없어요. 뭐냐? 여기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일종이라고 그랬으니 현금의 유입이 얼마인지 현금 유출이 얼마인지는 일단 알아야죠. 근데 여기 뭐 1,000,000원인지 여기 뭐 한 1,300인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비교해가지고 뭐 300 남았다 그러면 안 되고 요것들을 싹 다 할인해야죠. 그래서 유입의 현재 가치 할인했다 가정할게요.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거를 계산했다 가정합니다. 계산은 때가 돼서 하는 거니까요. 일단 뭐 계산은 지금은 안 해요. 당연히 여러분 한 5월달 3월달 넘어가야 계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연습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 분석하느냐? 비교 분석은 수년가는 빼서 비교하는 겁니다. 빼서. 그래서 뭔 말이냐? 이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그 계산은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예컨대 오늘 1,000,000원 투자한다. 1년 후에 1,210만원 번다. 그럴 때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고 요거는 현금 유출이죠. 요거는 유입인데요. 요거는 현재 투자하니까 뭐 현재 가치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 안 해도 그냥 1,000이에요. 어차피 현재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거는 현금 유입은 1,210만원이지만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얘를 1년만 이자를 빼면 되는 거예요. 1년만.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1,100이 되는 건데요. 계산은 제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100이다. 1,100. 그러면 빼버리면 얼마가 남느냐? 빼면은 100만원이 남죠. 100만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년가가 0보다 커요. 100이니까. 수년가가. 다시 말해서 누가 크단 말이냐? 유출보다는 유입의 현재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럼 많이 번 거 아니에요?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렇게 나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게 별거 아니고 일단 개념은 단어 2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2개 뭐든 간에 그 다음에 계산은 어차피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잘 다루게 되면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요. 오늘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뭐냐 하면 별거 없어요. 일단. 현금 유입하고 현금의 유출이 얼마인지 알았다라고 치자. 그럴 때 이것들을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치로 할인하자.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다. 그런데 똑같은 투자원이라면 현금의 유입은 1210이고 유출은 1000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현재 가치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1100이고 얘는 1000만 원일 거다. 이거를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수년제 가치를 빼서 봤죠. 빼서 차에. 얘는 나눠서 보는 겁니다. 나눠서. 비율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차이가 뺄 거냐 나눌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나누면 얼마가 되느냐? 1.1. 1.1.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익성 지수 계산한 게 1보다 크다고 이야기예요. 1보다 크면 왜 투자해야 되냐? 투자해야 되거든요. 왜 투자해야 되냐? 내가 투자한 돈보다 유입 벌어들인 게 많으니까 많이 벌 걸로 예상되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이건 놔두고. 아까 오전에는 이거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좀 잘하시니까 한 번 더 가본 건데 내부 수익률은 굉장히 수리적이에요. 그래서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1월 달쯤 가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투자율을 한 번 더 들어보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도 유입과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개념만 읽어보시면 225쪽의 수년가죠. 자, 개념 보시면 가로 1번에 자,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의 소득의 현재 가치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즉 수년가법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수년가가 0보다 큰지 여부를 따져서 투자 대상의 경제성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밑에 내려가서 가로 2번의 의사결정 기준 봤더니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러니까 번 게 많으면 투자한다고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인데요. 개념 보니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눴죠. 그죠? 그래서 밑에 공식도 보니까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 그러면 투자하자고요?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자. 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놔두시고요. 여러분 229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29쪽.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제3절에 어림셈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이야기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